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화요일은 해원의 시사 이야기. 오늘은 경제적인 관련된 단어 중에 ESG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어제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LG전자, 네이버 ESG 경영 톱3라고 나와 있네요. 그 중에 현대모비스는 즉 환경, LG전자는 사회, 네이버는 지배 구조에 대해서 우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ESG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이 새로운 책자를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ESG 경영이 뭔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약자를 보면 E는 environmental이라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환경. S는 social이라는 사회라는 뜻이고, G는 이제 정부로 나타나는 지배를 의미하는 governor라는 뜻인데, 이제 환경과 사회의 지배 구조에 관계되는 지표를 한번 기업에 대해 따져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은 영속 가능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직에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인격을 따졌을 때 어떤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인격을 따졌을 때 통상 사람을 이제 인이라고 사람과 법인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을 두 가지 가진 업체를 인격이라고 법인격이 있는 존재를 해서 법인은 이제 등기를 대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권리 의무 주체가 되지만 법인은 일반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시커면 정관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원이 있고 나중에 등기가 되면 이제 하나의 단체로 저 법인격이 형성이 돼서 모든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해서 은행들은 여러 가지 대출을 또 이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법인이 만약에 망해버리면 대출을 해소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은 피해는 개인 기업이 개인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은행에 있으면 이제 개인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에서 받은 돈은 다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기업들한테 대출해주고 나중에 기업들이 상환을 하면 요 돈을 다시 개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 예금과 대출 구조 은행의 기본 업무인데, 만약에 기업이 망해버리면 이 대출해주는데 망해버리면 결국은 고산의 피해는 개인이 돌아가잖아요. 물론 은행이 대신 갚아주지만 예금은 항상 보장해주지만 항상 은행이 존재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는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럼 과연 이 기업이 존재를 계속적으로 할까 아닐까? 과거 평가를 했던 것이 바로 신용평가를 했는 거거든요. 신용평가할 때 처음에는 뭐냐면 재무적인 요소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재무적 요소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있거든요. 안정성, 그다음 이 성장성, 활동성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재무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보면 안정성은 이 회사가 얼마만큼 재무 구조가 잘 돼 있나, 쉽게 말해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만 따지고, 성장성은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냐. 그러면 이 부채 비율도 좋고 이 재무 구조가 좋으면 회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이 은행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재무적인 요소가 좋다 하더라도 특정한 요소에 빠지면 특정한 요소에 인해 가지고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대표자가
대표자가 의존하잖아요. 또 현대 자동차나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들이 뭐 노조가 있으면 이 노조가 있으면 또 회사가 제대로 뭐 유참이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어떤 은행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로 저도 과거에 해서 신용평가를 해보면 이 비재무적인 요소를 많이 중시를 했거든요. 근데 은행은 과거에 재무적 요소 50점, 비재무적인 요소점 50점을 항상 합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뭐 90점 이상 나오면 뭐 A 등급이라 등등 하는데 그래서 이 비재무적인 요소도 상당하게 중요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대표자의 인격이라든지 또 뭐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어떤 기업이 포지션하고 있는 어떤 업종이 뭐 사양 산업이냐, 성장하는 산업이냐, 또 원재료를 어떻게 특별하게 뭐 원활하게 조달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또 회사가 노조가 있나 없나, 또 직원들이 어떤 회사에 대해 얼마만큼 충실하고 있나 그런 것들 다 평가 지표가 열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과거의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만 갖고 신용 등급을 매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외부적인 요인, 즉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면 또 회사가 또 안 좋잖아요. 그렇죠? 또 환경적으로 요즘 환경을 중요시하니까 환경이 또 폐를 끼치면 아무리 좋은 기업들 하더라도 또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또 지배구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뭐 독점을 하고 있니 뭐 어떤 특별한 회사의 지배구조가 뭉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분산되어 있으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경, 즉 environmental, 그다음 사회, social, 그다음 지배구조, government 이 세 가지 요소를 또 이제는 기업을 평가한다. 뭘 평가하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기업을 존재할 수 있냐 아니냐의 평가 지표로 이 ESG를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유럽은 뭐 2000년부터 다 해왔대요. 연기금 위주로. 쉽게 말해서 연기금은 어떤 투자를 해서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만 나중에 국민들한테 연금을 제대로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연기금이 어떤 잘못 투자하고 나면 뭐 기금이 바닥나면 국민들한테 연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이미 이 ESG에 관련된 요소들을 갖고 회사를 평가를 해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2025년도부터 상장회사 위주로 자산 기준으로 2조 원 넘으면 반드시 ESG의 평가 등급을 평가 지표를 반드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2030년부터는 모든 회사가 다 ESG를 공표를 해라라고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뭐 ESG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회원 컨설팅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뭐 이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같이 자꾸 회사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과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재무적인 요소만 갖고 평가했다가 요즘은 다시 또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비재무적인 요소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한 ESG 등급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주식 투자 어떤 회사를 투자할 때 이런 지표를 보고 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나의 이념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제각기 같이 추구하는 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쪽을 추구한다. 나는 저런 걸 추구한다.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재무적인 요소나
비재무적인 요소나 또 ESG도 궁극적인 비재무적인 요소죠. 그렇죠? 이와 같이 비재무 요소도 잠깐 바뀌는데 이런 걸 참고 삼아 나의 가치도 한번 이 가치 평가를 해서 어떤 업체가 있으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인연이 맞으면 투자를 하고 내 가치하고 맞지 않냐면 투자를 하지 않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 생각되어지네요. 뭐 과거에 제가 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이 YS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YS하고 그때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대통령 뭐 출마를 해가지고 뭐 현대그룹한테 이 정부에서 뭐 산업은행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을 뭐 내가 이념이 맞다 안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순전히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분. 내가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나의 가치 기준하고 맞으니 그럼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명분도 중요하다. 명분이 없는 투자는 언젠가는 실패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행운의 시세 이야기 화요일 이 점점점 사회는 복잡해 가니까 이러한 요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어저께 신문에 나온 ESG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